좋은 홍보권이 있어요. 유진호 선생이 최고의 프로덕트는 무엇이 다른가?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 최고의 프로덕트는 무엇이 다른가?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해죠. 보셨죠? 이 책을 다 사셔야 됩니다. 행복블루님, 저도 국회 사무실 배치를 놓고 문제 삼았다는 조국의 행태를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어쩔 수 없는 기득권이지요. 민주 비례만 가져가 지금은 12석이지만 23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따라가겠지요. 9번 찍으신 분들 후회되시겠지요. 저도 조국 수호 집회, 촛불 집회 참여한 것 후회됩니다. 나는 뭐 조국 수호, 뭐 이 검찰 개혁, 뭐서부터 해야지. 그 집회 거의 안 빠지고 나왔어요. 그때 뭐 시간도 많았고 뭐. 이 책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사서 보시고요. 이 책을 내가 칭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다 읽어보진 못했어요. 어제 받았어요. 남들이 안 알려주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본질들. 2장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할까. 3장에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운영할 때, 그리고 사업할 때 주의사항. 4장에는 피드백 루프를 타고 기민하게. 5장에는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된 제품이 되기까지. 유진원 선생은 누군지 아시겠죠? 모르신다고요? 우리 이 채널 건민네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 IT 자문역입니다. 저를 도와서 유진호 선생이 우리 건민네가 잘 되도록 소프트웨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하고 있는 거죠. 그거 얼마나 바빠요 요즘에. 그 바쁜 와중에 책도 쓰고 이 소프트웨어 업계가 너무나 답답하니까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내가 왜 특별히 더 칭찬하느냐. 곳곳에 내가 강의한 내용, 그 다음에 내가 내가 쓴 책, 그것을 여기서 다 인용하면서 소프트웨어 세계에서 어떻게 일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다 읽지를 못했는데 보면 곳곳에 내 강의 내용, 그 다음에 이것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운영할 때, 그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때 뭘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곳곳에 인용하면서 써놨어요. 그러니까 유진호 선생이 내가 강의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CTO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자기 회사에서. 놀라운 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책을 썼는데 내가 읽다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아주 적재적소에 내가 얘기했던 개념과 이론과 이 설명을 다 이해했어요. 이해해서 적절하게 이곳에서 배치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의 자신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업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제가 다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꼭 사시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정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트도 보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포용과 허용의 경영. 내가 여기 내가 가르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와서 댓글 쓰는 사람들이 지난 한 달 내내 와서 난리 법석을 떨었다고 얘기하고, 그걸 내가 읽어보다가 지쳐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내가 납득이 안 되고 이거를 용납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몇 사람이 와서 계속 포용해야 된다. 응? 그 사람들이 언제 또 돌아설지 모르는
그런 무지한 백성인데 그 사람들을 자꾸 내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용과 허용의 경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왜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지, 그런 음모론과 사이비 신흥 종교와 이런 무술, 무속, 또 뭡니까, 이 샤머니즘, 그리고 그 기독교 목사들의 그 샤머니즘적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아주 강력하게 그 처리하는 이유는, 그것은 허용의 경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포용의 경영, 제가 경영학자로서 포용의 경영이라는 것은 국가 조직의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 등의 공직자는 유능함과 무능함의 기준으로 그 선발 과정은 엄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진 공적 조직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의 실존적 평등 관점에서 포용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왜? 국민은 내칠 수가 없어요. 국민은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국가라 하더라도 반문명적인 근본주의자와 광신자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독일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노버트 라모트 전 하원 의장이 마지막 퇴임 연설에서, 마지막 내가 그만두는 그 연설에서 한 그 말, 근본주의자와 광신자 등에 대해서 이 민주주의 체계가 대항해낼 수 있도록 합의의 민주주의 체제를 확실하게 굳건히 갖추어져야 된다고 말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근본주의자들, 광신자들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히틀러 체제로 넘어갔고 독재 체제로 넘어갔거든요. 근본주의자들이 바로 극단주의자들이고 광신자들입니다. 광신자들이 뭐예요? 아직도 이성의 기능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포용의 경영이라 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는 포용적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근본주의자들과 광신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히 다뤄야 된다는 거죠. 허용의 경영이란 뭐냐? 포용과 허용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업이나 가정, 공적 조직이 아닌 기업이나 가정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유능함과 무능함도 중요하지만 선발 기준이, 자기가 가정을 이루는데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유능함과 무능함으로 하는 거, 그건 그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조직 문화의 적합성이 구성원 선발의 기준이 돼야 된다. 조직 문화, 조직 규범,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냐를 두고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건민대는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배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배움의 길에 들어선 사람 같지 않은 이상한 논리로,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가, 이성의 언어가 통용되지 않는 수준으로 떠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자세를 갖춥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무너져요. 어디나 그렇습니다. 조직 문화의 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에 적합하지 않아,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아, 그러니까 그 최태원이와 노소영이 살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둘이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이 세계를 보는 관점이 같은 방향이 있어야 돼. 서로 성향은 다르죠. 재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가는 방향이 같으면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포용하면 어떻게 되냐? 그건 조직이 쪼개집니다. 조직이 반드시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직 문화와 구성원이 지켜야 할 규범, 조직의 지향성 내에서의 선별이 일어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방향을 같이 보고 있어야 돼요. 민주주의를 향하여 같이 갈 때 어떻게 서로 다 다르지만 각양각색이지만 그러나 민주주의를 향하여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향하여 토론할 수 없는 사람, 이성의 언어가 통용되지 않는 사람은 그 조직에 두면 안 됩니다.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협동조합하면서 이것은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철 들고 나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터득한 조직 이론이에요. 포용의 경력, 허용의 경력. 무엇을 허용하느냐? 조직의 지향성 내에서의 허용이라는 거예요. 지향성에 반대하는 사람은 그 조직에 들어오면 반드시 조직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단호한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직을 망가뜨릴 사람을 보면 알아요. 글 쓴 걸 보면 압니다. 그런 사람을 교화시키려는 교화 과정이 너무 힘들고 교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그래서 조직을 떠나죠.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개신교가 특히 그 꼴인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를 떠나는 거야. 예수의 가르침을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벌이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비 신흥 종교들이 나오고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걸 퍼뜨리면서 잘난 체 하는 거죠.